결국은 뭐 마운자로가 특별히 하는 역할은 안 먹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급격한 속도로 살을 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처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맞고 살 빼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원장님들 주변에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죠. 제 의사 친구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결국은 고도 비만 환자들이 해야 되는 경우와 대사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 당뇨나 지질 이상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인 외모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분들 중에서도 외모 개선 목적으로 맞는 분도 나오고 그렇긴 하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장 큰 부작용은 우울감, 환자가 다운되고 처지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 이게 시상하부를 건드리는 약이기 때문에 정상 기분을 갖고 계신 환자분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맞으셨을 때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끊는 경우, 그 다음에 위복부 불편감, 울렁거리고 멀미하는 것 같은 느낌, 남성 탈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형외과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살이 빠지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피부, 근육 감소. 그러면 이제 겉에 있는 피부가 늘어지잖아요. 특히 많이 드러나는 게 얼굴 부위, 그다음에 팔다리.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약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유명한 연예인들도 살을 빼서 너무 좋아졌다라기보다 너무 늙어버렸다고 하는 연예인들 딱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살이 찌거나 줄거나 할 때 만약에 자기가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그렇게 체중이 변했다면 겉에 있는 피부도 따라서 수축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근데 급격하게 빼면 늘어난 피부랑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못하고 중력 방향으로 흘러서 떨어질 수밖에. 결국은 뭐 마운자로가 특별히 하는 역할은 안 먹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급격한 속도로 살을 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처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괜찮죠. 피부가 탄력성도 좋고 수축이 잘 되니까. 근데 이제 중장년층에서 살을 빼는 경우는 반드시 초래할 수 있는 처짐. 성형외과적으로 또 꼭 시술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해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늘어난 피부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살이 다시 찌면 들쳐져 보입니다. 그럼 이제 빠진 체형에 맞게 피부 조직을 재배치시켜야겠죠. 성형외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일단 몸 쪽에서는 피부 늘어진 거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 부위를 흉터가 적게, 또 피부가 혈관이 닫혀서 죽지 않는 선에서 제거를 하는 거고, 얼굴은 좀 특수하죠. 흉이 막 아무 데서나 잘라내면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근막이 피부를 물고 뼈에 단단하게 고정되는 점들이 한 서너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딱 잡고 물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흘러내리면서 얼굴 모양을 더 늙어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미용적으로 고려해서 제거를 해줘야겠죠. 젊은 사람은 살을 빼도 피부 처짐이 좀 덜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사람이 안면거상을 하게 되는 경우는 흔하진 않고, 급격하게 살이 빠져서 변화가 오는 건 중년들이 많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고도비만. 고도비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 지방이 많이 빠지면 무조건 복부 성형술을 유도할 만큼의 이 피부 근육의 늘어짐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젊어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고도비만은. 약간 젊었을 때 살이 빠져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 볼륨이 어느 부위에 확 빠지면서 볼펜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리프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은 볼륨을 줘서 오히려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쓴다고 해서 몸무게가 소멸되지 않죠. 어느 정도 순간에 이르면 약간 정체기라는 게 생길 거고, 변화 없는 지속 유지 기간이 계속 됐을 때 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겠죠. 계속 변화가 생기는 과정 중에는 사실은 수술을 권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주사제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고 하고 있는데, 계속 약은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랄로 이렇게 하루에 하나를 먹는 혈압약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면 조금 더 대중화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약의 사용. 그러면 옛날에는 급격하게 살이 려고 굶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대중화가 되다 보면 살 빠진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급격하게. 그러다 보면 이런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살을 천천히 뺀다면 살 처짐 문제는 없는 거네요? 덜 하겠죠. 그래도 중년 이상에서는 살이 빠지면 처져요. 건강하고 비만하지 않은 중년들도 살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처짐만의 이유가 생기는 거는 꼭 비만과 체중 감소 때문만은 아니고 나이 먹음에 따라 오는 변화니까, 젊은 분들은 살을 빼는 거에서 처짐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고도 비만을 제외하면 노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죠.
고도 비만 환자나 대사성 질환이 있다면 저는 뭐 당연히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약이고 다 좋은데, 난 말랐는데 배만 좀 나왔어, 나는 말랐는데 팔이 좀 두꺼워, 이런 환자분들이 맞으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의 지방만을 타겟팅해서 지방이 흡수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으셔서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 너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팔이 좀 통통해, 아 위겁이 들어가야지, 이러면 팔은 조금 더 마를지 모르지만 얼굴도 늙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직면하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겠죠.